자, 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네. 예, 여러모로 뭐랑 비슷한 생각이 나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예. 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예. 이 사안이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종호 씨의 그 녹취 파일에 언급됐었던 인물, 예. 조병로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예. 이 사람이 이제 개입돼 있는 걸로 이제 의심하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문제를 어제 청문회에서 다뤘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격렬하게 좀 충돌을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마약 수사를 하던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백경정,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된 상태입니다. 예, 백경정이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수사할 때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성과를 직접 칭찬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분위기가 뒤집히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압박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백경정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 사건 수사를 하던 당시에 브리핑을 하기로 한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던 예정일보다 이틀 앞에 지난해 9월 20일이죠. 그때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A모 총경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본인의 이제 상관입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심각한 어투로 말씀하셨다.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길래 본인이 이제 답변하기로는 기자들과 이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A 총경이 대통령실에 지금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혹시 그날 전화를 걸었던 게 그리고 용산을 언급했던 게 대통령실로 파견 가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백경정이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보훈성 인사로 대통령실로 파견 가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답을 주고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문제의 조병로 경무관한테서도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5일인데요. 세관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라고 조경로 경무관이 물었고 백경정이 답변을 하지 않았더니 이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그래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서울경찰청과 이야기를 해서 그 세관과 연루된 문제는 다 빠졌다라고 답변을 해줬더니 조병로 경무관이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약간은 복잡한데 언뜻 들어도 그 최상병 수사 때랑 상당히 정황이 비슷한 게 많은데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전에 누군가 전화 와서 용산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브리핑을 막았다. 여기서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되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뒤집혔고 여기서는 경찰청장이 잘했다 그러는데 뒤집혔고 직접 칭찬을 했던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최상병 때랑 묘하게 비슷한데 또 용산의 외압 의혹이 연결돼 있고요.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최상병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마약 수사 의혹이 최상병 사건과 매우 흡사한데 사건의 정점에 용산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사람은 좌천을 당하고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나서 10일간 수사가 중단됐고 그리고 이러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문에 붙여졌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백경정이 지금 이제 지구대로 가 있기 때문에 좌천을 당했고 수사 관련해서 이제 막았던 수사는 결국 이제 보도 자료가 수정이 되고 브리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나중에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런 외압을 행사했던 인물 여기서는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될 텐데 조 경무관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해서 감찰 결과 인사혁신처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이 사안이 종결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예. 그것도 굉장히 최상병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 원래 이 수사가 어떤 수사였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경정이 이제 수사 과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지난해 9월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이제 붙잡았고요. 예. 나무 도마에다가 숨겨가지고 필로폰을 총 27.8k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 이게 액수로 따지면 총 834억 원어치다. 예. 판매를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92만 6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니까요. 예. 우리 이제 마약 수사 역사상에도 손꼽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예. 큰 마약 사건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27일에 마약 조직원들 6명이 이 사건 전에 예. 필로폰 4kg에서 한 6kg 정도를 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를 했다. 예. 그리고 이 밀반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라는 예.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세관 직원들이 이 사건에 마약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어떤 정황을 이제 포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과까지 이제 묶어가지고 지난해 9월 13일에 윤희근 경찰청장한테 사건이 보고가 됐고요. 예. 윤 청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예.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알려지도록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라고 이제 칭찬을 받았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경찰 고위 간부였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이 관세청과 관련된 부분은 보도자료에서 빼달라. 예. 문구 삭제를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조병로 경무관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언론 브리핑이 연기가 됐고 이후에 좀 뒤늦게 며칠 뒤에 10월 10일에 브리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세관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된 상태로 브리핑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폭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수사 외압 사건을 이제 포착한 뒤에 조병모 경무관을 감찰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회부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 불문에 붙여졌고요. 물론 조병모 경무관도 어제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예. 이 백경정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조병모 경무관이 이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백경정한테 당시에 상세히 설명해 준 데 대해서 이제 고맙다고 표시를 한 네. 거다. 그러면서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한 만큼, 그러니까 서울경찰청하고 직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됐을 거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한 거고, 국감 앞두고 국가기관을 조금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어감을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백경정이 했었던 어떤 증언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글쎄요, 국가 기관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관세청을 좀 빼달라 이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예. 좀 다르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상급 기관과 협의했다라는 거는 서울경찰청이 이 중간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예. 건데 그게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압이 될 수도 외압이 있고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손바닥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국방부의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박 대령한테 계속 전화를 할 예. 때도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항변을 했었냐면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수사 외압으로 느낍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통화의 맥락도 굉장히 좀 유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보시는 것은 거죠. 이 조병로 경무관이요. 네. 이 수사 지휘라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예. 위성군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일에 조병무 경무관의 업무에 포함된 사건이냐라고 예. 질문을 했는데 조병무 경무관이 이제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요. 예.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수사 일선 경찰한테 부당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짚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 경무관 같은 경우는 항변하기로는 인천세관으로부터 국감 대비 차원에서 당시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국감 대비 차원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세관 직원이 연루된 게 언론 브리핑에 언급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직급이 훨씬 높은 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일 자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예. 굉장히 좀 압력으로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 아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라기보다는요. 예. 일반적으로 이건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네. 자기 지휘라인에 있지도 않은 높은 사람이 어떤 수사를 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네. 이 얘기는 빼란 소리랑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조경무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경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국가기관끼리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 압박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경찰청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징계심의위원회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경찰청장도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낀 거. 그랬는데 그리고 아무 처벌을 안 받았어요.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이 나오고 나서 예. 별도로 경찰청 차원에서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느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인사혁신처의 불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 경찰청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경찰청장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네. 만약 압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조병로 경무관이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다면 그 위에 누군가가 처벌 안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 상식적으로는 경찰청장보다 더 센 사람의 압력이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도 이종호 씨의 녹취록 안에서 등장했었던 또 바로 이종호가 그 인물 등장하는 거죠. 이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총경을 달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던 거지만 예. 결국 총경으로 이제 승진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예.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총경으로 승진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예. 수사 외압 사건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게 무마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승진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상식적인 판단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호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조병로 경무관. 이 사람의 어떤 여러 행위는 분명히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분명한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장이 굉장히 노해서 이 어떤 사건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그것이 무마된 점. 이런 점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당 기관의 내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징계위원회에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는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요. 네. 예, 백혜룡 경정. 이분은 그랬다면서요. 그 전 용산 서장이 당시 서장이 전화해가지고 네.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모로 너무나 어떤 최상병권과 거의 판박이처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군데군데가.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요. 조지호 후보자한테도 이제 질문이 갔는데 일단 영등포 서장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들었다라고 예. 조지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답변을 했고 애초에 이 일종의 이제 좌천성 인사 조치 네. 그러니까 화곡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난 것 자체를 서울 경찰청장이 뭐 사실상 승인을 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이 백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에 이제 징계를 내렸고 예. 이 좌천성 인사도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예. 관련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징계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건 계속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건의 성격이 최상병 수사 사건과 유사하고요. 예. 관련된 어떤 그 증언들도 또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도 국정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서 사실 확인해야 된다. 예. 강력하게 또 주장을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가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이진숙 인사청문회 보고서. 네, 방통위원장 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뭐 국회에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예. 야당이 부적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이 거기에 이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회에서는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못했는데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빠르게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하고 김병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의 송부 기한은 오늘 예. 하루, 그러니까 오늘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에서 하겠다라는 의지인 건데 국회에서 기간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재송부 요청 기간 동안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간 이후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라면 내일 당장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예. 오늘 자정을 기해서 날짜가 바뀌는 대로 곧바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까지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대통령실이 좀 속도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한 이후에 예.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추가 인사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겨서 임명하는 예. 이 조치도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는 다시 2인 체제가 체제로. 갖춰지게 되고요. 아마도 MBC 대주주 박문진에 대한 인사 조치나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치 이것들을 의결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문진 인사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미 예. 관련 후속 조치 관련 그 조치들은 박문진 방통위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전망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8월 11일인가 12일에 현 방문진 임기가 끝나는 대로 갈아치우겠다. 뭐 이런 어떤 그림이겠죠.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이 후속 조치에 맞춰서 좀 속도전을 하려는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이사 선임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예.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예. 계획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예. 다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예. 일단 방통위원장을 이제 탄핵을 하려면 예. 방통위원장이 뭔가 조치를 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의결을 뭔가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을 못 막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사전적으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 아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탄핵 조치를 한다는 게 이제 법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탄핵을 의결하고 또 투표를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네. 2인 체제에서 새로운 방문진 인사들을 임명해 버릴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 예.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추진을 할 때도 이상인 부위원장이 뭔가 이제 단독 의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위한 절차들 그리고 KBS 이사진 선임을 위한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 단독으로 뭔가 하면 안 되는데 추진했기 때문에 탄핵안을 추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 해도 새로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고 네. 또 이상인 후임이 되면 이 둘이 탄핵보다 시간상으로 더 빨리 새로운 방문진 인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데 아마 야당의 고민이 있는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속도전 대 속도전으로 예, 근데 맞붙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이 빠르다라고 예,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저희의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내일 이제 예. 임명 조치를 강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이후에 진행될 사안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 그렇습니다. 가정된 상황을 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예. 되면 아마 뭐 민주당이라든지 MBC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기관들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광고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당을 제외한 네. 야당들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기대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뭐 예. 민주당이나 이제 MBC 내부의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 기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법원에 선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는 예.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경우에는 예. 그 이사진 선임이 이제 2인 체제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이사진 선임을 무효화해달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 과정이 이제 한번 또 스탑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진 선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물론 이제 본안 소송도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제 박문진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하게 될 걸로 예. 전망이 되는데 예. 그때 이제 한 번 더 가처분 신청을 낼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MBC 사장 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또 추진할 거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MBC의 운명이 갈리게 될 예. 거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이 앞으로 남아 있다. 뭐 사장의 이렇게 임기는 보시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할 때는 교체할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교체를 무리하게 했을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걸겠다. 뭐 이게 어떤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를 취재해봤을 예.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사장, MBC 사장의 이제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었죠. 소위 이제 주식 예. 차명 보유 의혹 논란, 예. 그거를 이제 하나 이 이유로 이제 나중에. 들고 나올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던 내용 중에서 예. MBC가 이제 지난해 이제 흑자 경영을 했는데 그 흑자가 뭐 국가로 치면 불황형 흑자다. 내용이 좋지 않은 흑자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 얘기는 참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요. 네. 불황에서 그럼 적자를 내면 괜찮고 불황에서 흑자를 내면 이상한 흑자라서 안 되고 이게 논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 MBC 제3노조에서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예. 드라마 제작 같은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서 예. 그걸 통해서 일종의 착시를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아마도 그 사안을 인용을 해가지고 MBC 사장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면 만약 그걸 이유로 했다면은 법원에서도 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송사법 통과됐죠? 네, 4박 5일에 걸친 방송사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도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예. 일단 방송사법이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이 이제 오늘 야당의 단독 처리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예. 재석 189명의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이제 전원 퇴장을 했기 때문에 예. 야당만으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5박 6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던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도 오늘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제2호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뭐 지속적으로 밝혀왔었고요. 오늘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우원식 의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방송사법 통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다양한 쟁점 법안들을 또 처리할 걸로 예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충돌은 좀 계속 격해질 전망이고요. 아직까지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개원 2개월이 됐지만 예.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이 0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의 의혹을 포함한 거부권을 이렇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이 대치 정국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생 법안 처리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민생이 어려워지고 국민들만 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